도서출판 이음에서 반짝이는 순간 시리즈 편집을 맡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리즈 1권 나는 내를 만들고 싶다의 저자 선홍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책 시리즈 제목만큼이나 반짝이는 우리 선홍 선생님 모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2021년 서울국제도서전 독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제도서전 축하드리고요. 사실 그 뇌도 책처럼 생물이라는 어떤 재료에다가 정보를 많이 담아놨다는 측면에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뇌과학자로서도 저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또 한 사람의 독자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많이들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그 책 소개하는 때 이 시대의 프랑켄슈타인 박사 이렇게 붙은 거 혹시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좀 과도한 설명 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친구들한테 그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박사니 프랑켄슈타인 그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놀림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아주 즐거웠던 기억도 납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죠. 사실 그 프랑켄슈타인이 박사님 이름인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만들어진 사람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괴물. 네. 네. 몬스터를 만들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그 책 제목이 나는 뇌를 만들고 싶다잖아요. 네.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네. 혹시 뇌를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은 언제부터 가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책에도 좀 제가 좀 계기를 좀 간단하게 소개도 했는데요. 사실은 신경 발생이라는 이제 분야를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뇌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공부하는 계기에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은 아마 2013년에 그 랭캐스터하고 그 율겐 노블리치 박사라는 두 분이 이제 네이처에 논문을 내서 뇌를 직접 시험관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강렬하게 보여줬던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사실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또 한 가지는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한꺼번에 와서 좀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뇌를 만드는 연구를 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2013년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은 뇌를 만들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선생님처럼 그렇게 뇌를 만드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좀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뇌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자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고요. 국내에도 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뇌를 만드는 게 아주 극소수의 소위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하던 일이었다면 점점 더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보다 많은 연구자 또는 사람들이 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경쟁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이 만드시는 이 뇌는 어떤 걸까요? 사실 지금 사람 뇌랑 똑같은 걸 만드는 건 아니신 거죠? 네,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그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드는 뇌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거나 또는 뭐 신약 개발 같은 데 이용하거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다운그레이딩 된 사람의 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뇌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사람의 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또는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특징을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뇌를 만들려면 뭔가 재료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가 필요할까요? 네, 뇌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가장 사실은 일반적이라면 좀 그렇지만 사람의 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생물학적 방법은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사람, 인간 또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원재료라고 하면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줄기세포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람의 줄기세포로부터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제 사람의 뇌와 비슷한 미니 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나중엔 사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사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줄기세포 기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게 사람의 클로닝이에요. 사람을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기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는 할 수도 있으나 해서는 안 되는 범주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뇌를 다운그레이딩 했고 인간을 만드는 과정을 다운그레이딩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뭔가 언젠가는 업그레이드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무서워요. 일단 그 네.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하고 네. 동시에 과학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과학적 발전이 대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확 몰려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막 재난을 만들고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너무 SF 소설이나 영화를 많이 봤나 봅니다. 사실은 그런 SF 소설에서 그런 위기나 위험성을 다루고 있는 문제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 기술 자체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기대감이나 관심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 발전을 일으키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동력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선생님이 그런 다운그레이드 된 뇌를 계속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네. 뇌를 만들었을 때, 이제 만들고 났을 때, 이 뇌는 잘 만들어졌다. 혹은 이 뇌는 뭔가, 실패? 잘 안 네. 만들어졌다. 네. 이런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아까 뇌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라고 네.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육아를 생각해 보면 성공한 육아와 실패한 육아를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뇌를 키우는 과정도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물학적인 어떤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연구자들이 내가 만들고 있는 뇌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열심히 또 한 개체를 바라보고 한 생명체를 바라보듯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부하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게 애초부터 줄기세포를 가지고 뇌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간을 만들거나 뭐 근육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요. 저희처럼 이제 오래 하면 그냥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은 뇌를 만드시는 거고 어떤 분은 계속 간만 만드시고 그럼요. 이렇게 네. 다 나뉘어 있는 거군요. 일단 나눠져 있어서요. 네. 뇌를 만드는 연구자도 있고 간오가노이드, 미니간, 네. 미니 뭐 쓸개, 네. 뭐 미니 폐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들도 해외에도 많고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제 재밌는 거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뇌를 만들려고 이제 배양을 하는데 혹시 좀 잘못하면 뇌가 아니라 다른 장기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 경우도 좀 있어서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랄까, 뭐 이런 걸 좀 느끼게 하는 계기도 되죠. 그 와중에 뭔가 다른 과학적 발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사실은 뇌를 만든다는 게 아까 이제 육아랑 비슷하게라고 말씀하셔서 더 실감이 되는데 만들면 끝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만들고 나서 그거를 계속 뭔가 관찰하고 보면서 일종의 키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희는 이제 뭐 흔히 뭐 그냥 키운다고 말하긴 해요. 연구실에서 키운다고 말하기는 하는데요. 네. 좀 생명체를 키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뇌를 키우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가는 이런 좀 재미와 좀 보람이 있고요. 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 네. 네. 근데 사실 너무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 만들었을까? 네. 네.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혹시 뭔가 그 뇌를 키우면서 즐거운 점?
즐거운 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주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그러니까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아이나 또는 뭐 아이를 자꾸 얘기하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약간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면요. 식물을 키우는 게 식물도 생각- 괜찮고요. 네. 반응이 와야지 사람은 어떤 음.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내가 뭐 아이가 말을 한다거나 동물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느낌을 받고 이렇게 교감이 있을 때 되게 좋은데 네. 미니뇌는 이렇게 자기 의사나 자기가 현재 어떤 상태임을 표현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움직이거나, 움직이거나 말을 뭐, 하거나 예, 그런 약간 거. 뭐 크기가 변한다거나 소리를 내거나 예, 그렇죠. 모양이 바뀐다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익사이팅하다기보다는 음. 이게 뭐지? 뭐 이런 과정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꺼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작업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약간 환상을 가지고 미니뇌 연구를 하고 싶다고 저희 연구실에도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뭐 좀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육아를 할 때 귀찮다고 밥 안 주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내 사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미니뇌에다가 모든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연구하기 어렵죠. 아, 사실 뭔가 이렇게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거를 좀 계속 견뎌야 뭔가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 이걸 분석하는 것도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보통 미니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니뇌를 키우는데 1년 걸리지만 이걸 분석해서 논문 낼 때 5년에서 7년쯤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마 금방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년 동안 관찰하고 논문 쓰는 사이에 약간 내가 늙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네가 아니라 미니네 얘기입니다. 둘 다 늙겠죠. 네. 그 아까 이제 미니뇌를 다운그레이드는 뇌라고 했지만 어쨌든 뇌의 일부랑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뇌의 일부가 손상된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뇌를 이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들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나 마음 또는 나는 누구니까 자라거나 나의 성격이 뇌, 특히 대뇌라는 부분에 특정한 영역들에 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기능들이죠. 이것을 미니뇌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걸 바꾸면 네. 내가 바뀌면 미니뇌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사라진다거나 네. 그러면 그게 진짜 네. 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가 조금 네, 어려운 기억이라거나 또는 네. 나의 성격이라거나 또는 이게 뭐 종합적으로 말할 때 나는 내가 나라는 걸 알고 있는 자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뇌의 그런 중요한 부위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기계든 미니뇌든 그럼 그게 소실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조금 더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주기억 또는 주요 장치라면 뇌도 우리가 생각할 때 보조 장치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기억을 좀 잘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네. 이런 보조 장치에 해당하는 뇌 부위가 좀 안 좋다면 그것을 강화하는 미니뇌를 이식한다거나 또는 저희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네. 척수 손상을 받은 경우에 이제 척수 손상은 기능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는 척수겠죠. 네. 미니 척수를 이식해서 조금 더 어떤 환자한테 편익을 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해볼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미니뇌와 정상적인 뇌 신경계를 연결시키는 과정에 대한 연구도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알겠지만 꽤 뭐 근사한 결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한 20년, 30년 후에는 가능할까요? 더 빨린가요? 더 빠를지 모르겠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이제
뭐 책에도 맨 처음에 제가 그 Society for Neuroscience라고 신경과학회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신경과학회가 만들어진 게 1969년 제가 네. 태어난 해예요. 그래서 그 해에 신경과학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몇 년 전이 50년이 50년. 됐겠죠. 네네. 50년에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50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전망하는 글을 하나 낸 것을 읽게 됐는데요. 그 안에 과거에 있었던 신경과학의 대단한 발전 다음에 앞으로 50년에 일어날 발전 중에 하나로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30년 후쯤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제가 잘 찍었네요. 잘 찍으셨어요.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 본 얘기인데, 과학자가 30년 후에 될 거라고 전망한다는 거는 나는 알 바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5년 그러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액티브 할 때 일어날 일이니까 그걸 예측하는 건 정말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거고, 한 30년쯤 전망한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정도 생각이라고 내가 보시면 은퇴한 돼요. 후에 내 제자가 네. 하겠지 네. 뭐 이런 거군요. 그 나는 잘 몰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볼 것 같고요. 네. 큰 이유는 사실은 그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더라도 이걸 사람한테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제 안전성이라거나 인증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의 허들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장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사람한테 이식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 역시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이보그나 네. 이런 거에 개발하신 만드신 뇌를 좀 접목시킨다거나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사실 사람 뇌랑 요새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게 워낙 발전하니까 비교를 많이 해서 네. 이제 네.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만드시는 뇌랑 어떤 AI랑 비슷한 점,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뭐 달라도 뭐 아주 많이 다르긴 한데요. 네. 사실 우리가 흔히 생물학적으로는 새 날개와 잠자리의 날개는 진화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기능적으로 비슷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왜 완전히 다른데 기능적으로 같은 걸 얻었냐 하면 그것을 요구하는 생태적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한두 가지로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미니뇌가 할 수 있는, 또는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는 뇌의 역할과 AI가 구현하는 뇌의 역할은 그 뿌리는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른데 겉으로 드러나는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생기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뿌리지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서 영감을 가져다가 그것을 접목했던 이런 기술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일단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AI가 인간의 뇌보다 계산이라거나 판단 능력이 훨씬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뇌 AI를 이용하면 인간의 그냥 사람이 맨눈으로 뭘 보고 못 보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고 뭘 파악하듯이 인간이 맨머리로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의 뇌를 AI를 이용하면 더 빨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다르고 굉장히 다르지만 어떤 국면에서는 비슷한 기능을 갖게 됐고,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기대할 수 있는 뇌연구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은 멀리서 했는데 점점 약간 가까이 수렴되는 가고 거죠. 있다. 네. 아까 새의 날개, 잠자리의 날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딱 어떤 느낌이구나 좀 네. 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사실 69년부터 지금 연구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고 네. 최신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책에서도 사실 너무 계속 여러 번 다시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책을 내신 다음에 나온 연구 중에 좀 재미있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도 뭐 일주일에 한 편씩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 재미있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도만 소개를 좀 생각이 금방 나는 것은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니뇌는 레고 블록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도 어셈블로이드라는 이름으로 뇌의 부분을 미니뇌로 만들어서 합쳐서 좀 더 거대 기능이나 거대 회로를 모사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쯤 나온 논문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제 렛 신드롬이라는 질환 환자로부터 꺼낸 세포로 미니뇌를 만들었어요. 근데 정상 환자로부터 미니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부분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정상과 비정상, 환자 것, 뭐 이렇게 조합을 서로 다른 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생명 동물이나 사람에서는 절대 해볼 수 없는 일인 거죠. 네. 뇌 부위의 대뇌는 정상이고 손에는 어떤 환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자이크는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실험적으로 레고 블록 만들듯이 붙이는 방법을 이용하면 재조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렛 신드롬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간질 발작 같은 걸 일으켜요. 네. 근데 이게 대뇌하고 이제 다른 부위를 붙여보니까 대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부위가 질환에서부터 조각이면 간질 발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은 어떤 영감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렛 신드롬 환자의 간질 문제를 들여다볼 때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겠죠. 이런 방법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이런 연구 방법이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뭐 HM, 그러니까 뇌를 다친 맞아요. 네. 환자들 덕분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어느 뇌 부분이 맞아요. 뭐를 네. 관여하고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비슷한 네. 거군요. 근데 훨씬 더 훨씬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게. 원하는 대로 이 HM 환자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인류 그 분한테 굉장히 큰 불행이 있었고 그 불행의 덕분에라고 좀 말씀을 주저스럽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 우리가 정보를 알아낸 것은 결국 우연이었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같이 이제 미니뇌를 이용하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정보를 조작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죠. 네. 아주 흥미롭네요. 네. 네. 그 책을 이제 사실 쓰시다 보면 어떤 대목은 막 쉽게 잘 써지는데 어떤 거는 좀 안 풀린다 이런 대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특별히 좀 어려웠던 대목이 있으실까요? 맞아요. 좀 역시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닙니다. 안 풀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미니 뇌에 대한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해보니까 미니 뇌를 만드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을 쓰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약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좀 정보로 들려야 되고 어떻게 알고 싶게 전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는지를 그런 고민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네.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좀 많이 도움을 좀 주셨기 때문에 편집 등등 조언도 주시고 그래서 그나마 좀 이렇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책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선생님이 이제 연구해오신 과정을 이렇게 좀 되게 솔직하게 써놓으셨어요. 뭐 실패다? 네.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그걸 쓰시면서 내가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나? 이런 좀 갈등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그게 사실 그 부분이 제가 겪은 바를 썼기 때문에 가장 빨리 쓰기도 했고요. 사실 다른 데보다는 가장 빠르게 쓰기도 했고 가장 쉽게 쓰기도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부담감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너무 이렇게 날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도 좀 있었고요. 이걸 보는 이제 동료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네. 뭐 모르겠고 일단 그냥 다 써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썼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 연구실 근처에도 못 가보는데 약간 남의 연구실 약간 엿본달까? 네.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사실 그게
그냥 다 써보자라고 생각한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보통은 연구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이렇게 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실제로 과학이라는 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거나 상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급적이면 좀 세세한 내용까지 좀 이렇게 써보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책을 내신 거죠? 네. 네. 혹시 책을 내기 전과 후에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달라진 게 있다면요. 약간 이 책을 쓴 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뭐 얘기할 기회도 많고 또 평소에는 접촉할 수 없는 접촉면이 사회와 접촉면이 좀 확 넓어졌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굉장히 좀 무미건조하게 사실은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구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책을 내고서는 이렇게 조금 더 접촉면이 넓어져서 보다 좀 넓은 사람들하고 좀 책에 있는 얘기도 좀 하게 되고 좀 이런 부분은 되게 굉장히 큰 변화이고 또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게 책을 쓰게 도와주신 여러 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책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 주변 분들이 사실 책을 또 읽거나 뭐 다 읽으신 분도 있고 뭐 조금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평을 하시잖아요. 네. 이 책 이런 거 좋더라. 뭐 이건 왜 이렇게 썼냐. 뭐 이렇게 혹시 주변에 들으신 말씀이 좀 있으세요? 기억나요? 네. 사실 좀 있었고요. 네. 여러 이걸 계기로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됐고요. 뭐 대부분은 좀 뭐 앞에선 칭찬을 해주시니까 네. 특히 좀 말씀하신 좀 생생하게 쓴 부분이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다는 평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되게 좋았고요. 네. 그다음 좀 뭐랄까요, 좀 이게 여러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되게 제가 책 서평을 긴밀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저 같은 연구자들이시잖아요. 그 연구자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신입생들, 연구 입문하려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한테 이 책을 읽게 좀 권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책을 쓰실 때 이런 독자가 이 책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독자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약간 생명과학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일반 대중이나 또는 그걸 전공하고 싶어하는 약간 흥미가 있는 분들이 읽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읽으시면서 약간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도 좀 부차적으로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기도 하고요. 또 꼭 연구 현장에 내가 몸담겠다는 생각이 없더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저보고 너는 양자역학을 이해하니? 라고 물어보면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런데 네. 매우 익숙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다 알진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느끼는 것이 내가 양자역학을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과학서적이라는 게 이걸 보고 다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좀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100% 이해 못하시더라도 읽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네. 익숙해진다는 것 자체가 이런 발전하는 과학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에서 교양인으로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바는 그래서 이 책이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약간 이런 기본적인 교양이나 소양으로 익숙해지시길 바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어디 서평에서 최신 연구 내용을 전공자가 알기 쉽게 풀어줬다라고 얘기한 네. 거를 봤거든요. 굉장히 딱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어떤 신문에서는 금단의 비밀을 탐구하는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비망록이다. 이렇게 쓴 것도 봤습니다. 네, 네. 부끄럽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반짝이는 프랑켄슈타인 박사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인데 혹시 끝으로 독자분들한테 뭔가 이 얘기는 꼭 안 하면 아실 것 같다.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질문을 좀 굉장히 핵심적이고 흥미로울 만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내가 이 말은 못해서 되게 억울하다 이런 게 남아있진 않아요. 네. 다만 좀 저희가 이제
좀 책을 좀 많이 읽어봐 주시고 또 좋은 좀 영감을 받으시면 그런 영감을 가지고 또 자기 연구라거나 또 자기가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이 생명의 신비, 뇌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좀 기대를 해보고 그런 것에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조금 비춰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선생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